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 두레방과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경기 북부 기지촌 여성들의 아픈 흔적을 안고 있죠. 두 지역의 철거를 두고 지역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철거 위기에 놓인 시설과 마을 재생의 공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북부 기지촌 여성들의 아픈 흔적과 마을 재생에 대해 논의하는 공동 포럼이 열렸습니다. 의정부 두레방과 동두천 성병관리소가 도시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1987년부터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상담소로 운영 중인 의정부 두레방은 샛들마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철거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포럼에 나선 김은진 두레방 원장은 의정부에는 여전히 미군 기지가 자리하고 있고 두레방은 지역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두레방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도 보존하고 후대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에는요, 성병보건소가 저희 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저희가 갈고 닦아서 여태까지 28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에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포럼에서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운동과 공존을 통한 도시 재생으로 지역이 얻는 이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포럼 참석자들은 동두천 성병관리소에 대해 기지촌 여성과 성병관리소는 치욕의 장소가 아닌 시대를 악착같이 살아온 증거라며 여성 인권 평화 박물관으로 조성하는 등 성병관리소의 평화적 보존과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4일 수도권 북부 지역 교통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인 7호선 도봉산 옥정 구간이 2026년 개통 예정인데요. 송산동에서 서울 중랑구 상봉동으로 오가는 광역버스 1205번 노선을 신설합니다. 밀락 고산지구에서 잠실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횟수도 늘어납니다. 양주시는 1101번 버스 출근 시간대 운행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철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회천지구는 광역 DRT 2대를 투입해 지하철 7호선 노원역까지 운행합니다. 그 밖에도 서울 양주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의 덕정 사거리 회천지구 양주시청 구간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등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 37분쯤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가 돌진해 초등학생 3명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1명은 골절 부상을, 나머지 2명은 경상을 입었는데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두천 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서울 강북구로 도주했지만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 종암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행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열린 철도자문회의에서 의정부 경전철 장애대책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는 철도정책자문단과 의정부 경량전철 대표, 관리운영사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들은 경전철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과 안전요원 추가 배치, 정밀 안전진단,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날 나온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전철 운행장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양주시가 2024년 경기도 시군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확대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양주시는 상금 2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양주시는 이번 사례가 양주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와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그런데 최근 골목길 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주민 반대가 많은 지역은 사업지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강동구 둔촌 2동도 반대 민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주민들은 사업 해제 검토는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원25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른 주민 3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강동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둔촌 이동 모아타운 사업이 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는 소식에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모아타운 해체 검토 철회하라! 철회하라! 주민들이 구청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공무원들이 막아서면서 한때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곳에 주택 1,100여 가구와 공원,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올해 3월 구청으로부터 연번 동의서를 발급받아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조합 설립 동의율은 60%. 그런데 최근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부 반대 민원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외지 투기 세력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유, 살고 있는데 왜 해가지고 뭘 준다는 거, 뭐 그 아파트를 두 채를 준다, 뭐 한다, 거짓말만 하고. 나이 먹어서 우리들 80 먹은 사람들이 이거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걸 꼭 뺏어 먹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모아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주차난과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 집과 집 사이에 도로가 불과 3m, 4m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나 기타 등등 불이 났을 때 들어올 수도 없고 일종의 나홀로 아파트 지역으로만 그냥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낙후된 곳으로 남게 되거든요. 찬성과 반대 민원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강동구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갈등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둔촌동 모아타운 관련해가지고 지금 찬성하고 반대가 굉장히 좀 극심한 상황입니다. 반대하시는 측은 반대하는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은 토지등 소유자가 많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투기 세력 유입의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이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일부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다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사건 파악을 면밀히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투기 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아타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지역에선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갈등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총리실 산하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인천 상공회의소와 인천 경실련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쓰레기 매립지 현안을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환경부 장관이 대체 매립지 확보 불발 시 폐기물 발입량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대체 매립지 공모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매립지 현안을 외면한다면 대대적인 거리 행진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6월 25일 마감을 앞두고 응모 지방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는 7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결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도시별 유치계획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되는 PT에는 인천을 비롯해 제주와 경주가 참여합니다. 인천시는 국제회의 개최 여건이나 숙박 수용 능력, 공항시설과 교통 여건, 경호와 안전 여건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경쟁 도시인 제주와 경주를 압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종복 시장도 외교부 PT에 직접 나서 이런 내용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와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국제행사 성공 개최 경험을 내세워 에이펙 목표 실현 최적지는 인천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접수를 개시한 지 한 달 만에 신청자가 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는 만 6세 이상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횟수 무제한, 청년 나이 확대 등 경기도의 혜택을 더하고 6세에서 18세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개편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용한 교통비를 분기별로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돌려받게 됩니다. 경기도의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동진에서 현장 정책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는 양호식 위원장과 김미숙, 이영주, 장한별 의원들이 참석했는데요. 현장 정책회의에서는 지방의회 혁신 사례를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주희진 센터장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혁신특위는 자체 세미나를 개최해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혁신특위는 합의안에 대해 의원총회에 보고 후 6월 내 혁신특위를 개최해 관련 자치법규 개정 등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박유진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승진 적체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 해소 등을 촉구했는데요. 박 의원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85%가 7급 이하로 구성돼 있는 조직 구조 때문에 30년간 근무를 해도 정상적인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조직 내 사기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조구급 활동비 지급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고 경찰과 동일한 4조 2교대를 도입해 소방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여름철 폭염 등에 대비해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는 우선 오는 9월 30일까지 하절기 보호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여름에 해당하는 7월과 8월을 집중보호기간으로 설정했는데요. 특히 집중보호기간에는 폭염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해 주 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무더위 쉼터 개방 등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활동팀은 얼음물이나 냉방 물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긴급 구조 및 의료 서비스도 함께 병행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6일 개막한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 다녀간 방문객이 행사 18일 만에 26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 정원 박람회는 올해 뚝섬 한강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는데요. 박람회에는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학생, 기업 등이 참여해 76개의 정원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정원이 단순히 감상하는 공간을 넘어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 존치하는 정원인 뚝섬 시민대정원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